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 유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입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대우조선에서 용접하고 있는 유채한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장하는 일을 하고 있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맡고 있는 강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든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청을 교섭 장소에 앉히는 것까지가 우리 투쟁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통닭 한 마리를 사주더라도 내가 다른 놈 밑에서 너희처럼 벌어서 산 통닭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돈 벌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에게 저희들의 근무 조건과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교섭을 요청했지만 CJ 대한통운은 자기들과는 사업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회피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선박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원청 대우조선과의 교섭을 3년 전에도 요청했었고 2년 전에도 요청했었고 올해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대답은 우리는 당신들 하청노동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교섭을 안 하겠다. 노접하게 사과하고 노조의 권리 부정하라. 네. 병원에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경우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용역업체 사장은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든 최소한의 휴게실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결정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용역업체 사장하고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는데 교섭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결정 지을 수 없는 이런 구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럼 과연 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병원장이 갖고 있는, 원청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고 더 많은 노동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특수선이에요. 군함이나 잠수함 만드는 데인데 거기 가면 일을 하청업체 노동자들, 원청 노동자들 구별 없이 같이 일을 해요. 때로는 원청 노동자들이 우리한테 지시도 하거든요. 이제 심정적으로는 늘 느끼는 게 이제 원청이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거죠. 하청업체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하청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예를 들면 10,000원이라도 다음 5,000원이라도 인상해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2022년도 투쟁은 그래서 원청이 항상 하던 말에 대해서 되짚었던 거예요. 원청이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라고 했고, 그걸 지난 한 1년 반 동안 교섭을 진행해왔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을 한 거예요. 제가 점거한 배 블럭도 저희 조합과 교섭을 하고 파업관을 가진 유림산업의 블럭을 점거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점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유림산업이 안 달린다는 게 아니라 대우조선 원청이 안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림산업의 파업으로 인해서 470억의 손배가 손해액이 자기들이 났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파업 당사자한테 손배를 때린다는 이야기 자체가 노동조합법 2조를 인정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필요한 거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선소에서는 어찌 보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노조법 2조가 개정이 돼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개념이 확대되지 않으면 조선소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업종의 하청
노동자들은 계속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되고, 교섭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어 파업을 하면 또 불법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 또 정부와 자본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말살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노조법 2조 개정, 그리고 손배를 금지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계에서는 대화 타협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더라도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700만 명 넘는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고용 구조도 다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 정도는 보장되어야 된다.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나라, 헌법에는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그림이 정말 평화롭게 그려지지 않는 나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 와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선배감염 문제가 피해자 혹은 당사자 문제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라고 하는 게 선배 맞은 사람들만 피해자인가? 사실은 이제 노조 2, 3조가 개정되지 않고 현행 상태에서 보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이에요.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의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조법 2, 3조가 어느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들이 피해자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당사자야 된다. 저희들 택배 노동자가 지난 6년 동안 싸워왔던 거는 올곧하게 택배 노동자들의 싸움만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에 택배 노조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이유도 단순한 택배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200만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해 나가는 싸움이다. 저희는 이렇게 간주하고 그 싸움에 가장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파업 이후에 항상 하는 말인데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막무가내시 파업을 했고요. 그때도 손배를 10억 4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선소를 아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사업장이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절망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거잖아요.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이 땅에 비정규직이라든지 특수고용이라든지 플랫폼 노동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사장과 교섭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나마 실마리를 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조선하청지회 그리고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